반갑습니다. 인왕산 TV 이용정입니다. 오늘은 더워드 뉴스 대표 이진수 대표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박사님. 이진수 대표님은 애국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들 딸은 네 명이나 되죠? 네, 맞습니다. 시작하자마자 바로 애국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네, 인터넷 뉴스 더 워드 뉴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진수입니다. 이게 더 워드 뉴스라고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워드라는 말씀이 아직 잘 익숙하지 않으신가 봐요. 그래서 뭐 월드 뉴스냐, 무슨 뭐 어디냐, 뭐 위드 뉴스냐 이러시는데 더 워드 뉴스라고 진 이유가 뭐예요? 더 워드라는 게 그 이제 말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우리들이 할 때 요즘 지금 이용종 TV도 인터넷 이게 방송 뉴스이긴 방송으로 하긴 하는데 여전히 그 말의 가치는 옛날 말지라는 게 있었던 거 맞습니다. 아세요? 예, 그런 것처럼 말 활자의 그 가치가 여전히 힘을 갖고 있다라는. 정치는 언어를 지배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요. 네, 그렇죠? 그래서 그 워드,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가 되고 싶은 워드입니다. 그리고 근데 그냥 워드 뉴스로 하지 않고 제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인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다. 그래서 더 워드 뉴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그것도 쉽군요. 네네네. 이진수 대표님 경력을 보면 트루스 포럼? 네, 트루스 포럼 우리가 뭐 청년들이 하는 청년도 아니시지만 40대 중반이니까 자유우파 활동에 대해서 좀 그 얘기를 해주시죠. 잘 모르니까 저희가. 진짜 말씀을 해주셨어요. 사실 이렇게 어디 다닐 때 뭐 너 잘한다 이런 소리 뭐 쉽게 듣기 힘든데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가 저 애가 넷입니다. 그러면은 진짜 너 애국자구나라는 막 칭찬 막 기특하다고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일본에서는 애가 셋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산다거든. 좋은 나라네요.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. 애가 둘이면 못해요. 네,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절벽 문제가 우리나라에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이미 제가 인구 절벽을 해소하고자 애를 많이 낳은 건 아니고 원래부터 결혼에 전에 아내를 처음 사귈 때 이야기를 나눴어요. 저는 애가 좀 많으면 좋겠다, 한 4명 낳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내는 자기는 5명 낳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천생연분이다. 그래서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부인이 후회하지 않아요, 그 얘기? 지금도 한 명 더 있어도 되겠다라는 얘기도 합니다. 근데 제가 노노노 여기까지. 지금 4명도 요즘에 첫째는 사춘기가 오가서 그런지 막 좀 말도 안 듣고 4명을 아기를 갖고 한 명을 입양을 하면 아주 진짜 애국자가 되겠는데. 정말 그 생각도 했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원래 그냥 아들 딸 낳는 게 사람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아들 딸 이렇게 낳고 싶었어요. 근데 저는 아들을 낳습니다. 그러니까 아들 셋에 딸 하나인데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아내랑 얘기할 때 막내로 딸 하나 더 있으면 참 이쁘겠다라는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고요. 그리고 정말로 저희 장인어른이 그 아프리카 가나 초콜릿 그 가나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 가나 선교사세요. 그래서 이 가나에 있는 어린이들 혹시나 그런 입양을 할까라는 이야기도 종종 하곤 했습니다.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기 애 말고도 입양을 했다 그러죠? 그죠. 아들 둘을 아마 입양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.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. 아까 박사님 그 질문 우선 트루스 포럼부터 얘기해 보실까요? 네, 트루스 포럼은 17년에 서울대 법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은구 대표가 그때 탄핵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대자보를 붙이면서 시작한 모임입니다. 지금 공교롭게도 다음 주가 딱 그 트루스 포럼이 이제 처음 대자보를 붙인 날을 시작된 날로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딱 이제 4주년이 되는 날인데 트루스 포럼은 첫 번째 5가지 기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를 인정하고요. 두 번째는 북한의 해방. 세 번째는 굳건한 한미동맹. 네 번째는 탄핵의 부당성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유대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기독교 보수주의. 이렇게 5개 인식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트루스 포럼이 보통 그 젊은 층, 청년층에 있어서는 모두 진보 쪽으로 기우는 그런 상황이라고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보수 자유 우파의 가치를 붙들고 일어서서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. 이 대표님 처음부터 그러면 참여했나요, 그게? 사실 저는 처음부터 참여하진 않았었습니다.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직장인으로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다니면서 이렇게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참
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만 하다가 한 18년 말 정도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 참여를 하게 돼서 지금은 트루스 포럼에서 운영위원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트루스 포럼이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? 트루스 포럼이 그 가장 많이 아시는 거가 그 서울대에서 조국 교수 반대 집회 네. 그런 걸 크게 했었죠. 그리고 네. 뭐 광화문에서 여러 태극기 집회라든지 많은 일을 했었고요. 보통 이런 청년들이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뭐 후원하시거나 이렇게 도우시는 분들이 이런 청년 단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런 청년 활동에 대해서 좀 새롭게 해보자. 우리가 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보자 해서 회사처럼 네. 기업들은 매년 이렇게 IR 자료를 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활동 보고서를 내는데 우리 트루스 포럼도 이번에 활동 보고서를 최근에 발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트루스 포럼이 걸어온 길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그 자유우파의 활동을 위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걸 정리하는 자료도 냈었습니다. 그 재원은 어떻게 해요? 우리가 자유우파 청년들의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가 하는 트루스 포럼을 지원해야 된다. 김재원이 하는 또 신전대업을 지원해야 된다. 아니면 또 토요일날 거기 저기 세종문화관 계단에서 하는 사람이 뭐죠? 토요일 그분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어요. 네. 거기 그 사람들이 진짜다. 그 사람을 지원해야 돼. 말이 많은데 하여튼 우선 그 신전대업 얘기하기 전에 트루스 포럼은 그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? 이 모임에 이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내주십니다. 네. 근데 이게 예전에 이게 탄핵 사태가 지나가고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뭐 조국 교수 이 흐름이 지나면서 또 최근에 이 모임 같은 게 워낙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워졌잖아요. 네, 그래서 네. 지금 자발적인 성금,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후원금이 많이 줄어들었겠네요. 네,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. 많이 네, 네. 줄어들었는데 네. 지금 이 이용종 TV 보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, 여기 이용종 TV에도 후원해주시고 또 트루스 포럼에도 네.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최근에 네. 저희가 원래는 낙성대 쪽에 사무실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그게 공유 오피스에 이렇게 새들어 살고 있다가 물론 지금도 새지만 서울대 입구 쪽에 그 트루스 포럼 캠프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사무실을 따로 얻었습니다. 아무래도 다른 그런 공유 오피스 같은 데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. 네. 그런데 이제 독립적인 공간을 옮겨가지고 이제 그곳을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훈련도 받고 하는 그런 캠프로 새롭게 꾸몄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정식 오픈을 할 텐데 많은 후원 네. 관심 그 부탁드립니다. 대학로에서는 공유 오피스텔이었다고요? 낙성대 쪽에 작은 공유 오피스. 낙성대. 네, 낙성대 죄송합니다. 있었습니다. 그럼 신전대업은 트루스 포럼보다 늦게 생겼어요? 먼저 생겼는지 늦게 생겼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. 일반인들이 신전대업에 대해서 탁 알게 된 거는 해운대에서 이렇게 뭐 김정은이 퍼포먼스 맞습니다. 그거가 몇 년도인가? 하여튼 좀 8년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트루스 포럼보다 조금 늦군요. 네. 그럼 좀 신전대업은 뭐 사람들은 전대업이 또 신전대업은 뭐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신전대업에 아는 만큼만 설명해 주시죠. 네, 그 전대업 하면은 보통 그 통일부 네네. 장관은 이인영 장관 등 네네. 뭐 임종석 네네. 예전에 네. 그 좌파 운동권이 하던 네. 그 전대업을 떠올리시는데요. 이 신전대업은 또 이름은 똑같이 씁니다. 전대업이라고 하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신전대업이라고 네네. 부르고 있고요. 네. 그 예전에 그 좌파들이 했던 그 사람들이 마치 대학생을 대표하는 것처럼 하는 걸 갖다가 풍자 하면서 약간 비꼬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. 이제 진정한 대학생의 그 협의체는 우리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그대로 차용해 왔고요. 그래서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해운대에서 같이 고무보트를 타고 그 북한 공비가 공군처럼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하고 최근에는 저기 한일병원에 그때 조민 씨가 거기 이제 인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병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상 그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좀 빠르게 또 전국적으로 움직이면서 많은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. 신전대업은 밴드도 있는 것 같아요. 신전대업 밴드요?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집회에서 밴드가 몇 사람 와서 같이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건 뭐
거기에 속해 있는 상근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보군요. 네. 그러면 지금 뭐 신전대와 트루스포럼 어떤 저희 입장, 저 같은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는 청년 우파들이 자유우파들이 열심히 하는 게 좀 좋은데 총평이라 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? 우리 방향. 이게 뭐 청년 우파, 자유우파는 태극기를 내세우지 말라 그런 얘기도 하죠. 네,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. 그 청년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 청년의 정의가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. 좀 재밌는데 네네. 청년의 정의가 뭔가를 했더니 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청년이 15세에서 29세, 그러니까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그 법에 의해서 네, 법에 아예 15세부터 29세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유엔에는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. 네,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청년은 거의 30대가 넘어가 아니구나. 그런 의미에서 저도 청년이 아닌데 또 이게 정치계에서는 야 뭐 45 이하면 다 청년이지라는 얘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수명이 늘어나니까 청년의 기준도 계속 높아져 가고는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 청년 그 활동에 대해서 아까 한번 평가를 해보라고 말씀하신다면 박사님께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교직에 계셨으니까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시잖아요. 안타깝게도 그 청년 우파의 활동에 대해서 만약 제가 점수를 매긴다면 저는 C제로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B제로를 주려고. B제로. 훨씬 후하시네요. 제가 아직 좀 더 박한 것 같은데 왜 C제로냐고 만약 물어보신다면은 그 C제로가 정말로 잘 못해서 C제로가 아니라 시계가 제로다.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C제로, 시계제로. 그래서 한번 C제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시계가 안 보인다는 건 더 어려운 말인데 왜 그렇습니까? 이게 지금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결국은 많은 곁다리를 다 쳐내고 보면은 결국 취업의 문제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취업이 잘 되려면 그만큼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곳에서 나의 그 벌이를 스스로 해가면서 네네. 이제 내가 벌어먹고 살 걸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쭉 그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데 지금 세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청년들 저만이라 20, 30대 친구들 만나 보면은 너 왜 뭐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니? 그럼 앞이 보이지 않아서요. 깜깜해서요. 이런 약간은 자포자기한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. 그러면서 이게 또 청년 우파 활동으로 좁혀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좌파 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던 친구들은 현재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쪽이 그 좌파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뭐 시민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루트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게 보이는 거죠. 내가 저 사람들 따라가면은 이렇게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는 게 있는데 우파 쪽으로 해서 보면은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절이 돼 있는. 그래서 뭔가 내가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. 그래서 참 이게 시계가 잘 보이지 않는다. 근데 만약에 그 얘기를 이제 좌파 청년들한테 내가 젊은 뭐 사람들한테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뭐 비서관 정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옛날에 고생 많이 했거든 그렇게 얘기할 거랍니다. 네. 그렇죠? 그렇죠. 이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좌파들은 근 20, 30년을 그걸 버텨온 거죠. 1961년부터 한 20년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? 네. 20년 이상은. 지금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이 좌파 쪽에서는 그 요즘 참 많이 듣는 건데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얘기하잖아요. 그 진지를 파고 참호소에 들어가서 그 온갖 공격에서 숨어서 숨 죽이면서 그걸 버텨온 거죠. 그 좌파들은 그걸 갖다가 그건 뭐 인정해야 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그걸 버텨오는 끈질김이 있었다는 거. 이제 우파 청년들이 지금 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국 해야 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버텨내는 것.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분명히 대한민국은 다시 올바르게 설 거고 세계의 모델이 되는 나라로 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진지전에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. 버텨야 된다.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버텨냅니까? 구체적으로 버텨내. 뭐 지금 더 어디 뉴스도 하고 1인 TV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청년 우파, 자유 우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?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를 말씀하실 때 사실 지금 더워드 뉴스를 시작하는
시작하게 된 이유도 똑같습니다. 네. 누군가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청년들이 있어서는 그것을 보고 따라가야 할 곳을 잡고 네. 명확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왜 왼쪽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네.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운 다음에 그 길을 갖다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. 그것에 있어서 지금 이용종 TV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잖아요. 네. 지금 나는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히 그 뜻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이 모이게 될 겁니다. 그 모이는 시간까지 정말로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청년들의 때 그것을 찾아서 네. 그 가치를 더욱더 붙들고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더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더 어디 뉴스는 광고가 있나요? 광고 마음속으로 많습니다. 아, 지금 광고 전혀 안 붙어요? 그 처음에 사실 저도 뭐 구글 광고라든지 애드센스 이런 걸 붙이려고 했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해보자. 그러니까 언론사니까 언론사의 수익 구조는 당연히 구독료와 네, 네. 광고 수입인데 네. 광고를 붙이려고 했더니 주변에서 저희 더 모든 뉴스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게 야 다른 뭐 언론사 보면은 막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보기 안 좋았는데 너네는 광고가 없어서 참 보기 읽기 좋더라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아니, 본인은 후원을 안 해주면서 아니, 뭐 그렇게 말이죠. 보기에 좋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? 네, 그래서 독자들은 읽기 편하셔서 좋긴 한데 저희는 광고를 붙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나중에 또 좋은 뜻 있는 분들께서 많이 또 더 얻은 뉴스에도 광고 후원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부산에서 한 10년 교수를 했는데 네. 이제 부산에 이제 신도시 라이프, 해운대 라이프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. 부산대 정형외과 나오신 분인데 성함이 예성탁 씨인가 그런데 그분은 진짜 그분은 원래 좀 뭐 약간 뭐 진보적 운동권 출신이지만 신문은 그런 걸 안 보이고 진짜 뭐 대개 이제 지역 신문이 종교나 종교적인 이유나 또 정치적인 목적, 뭐 지방선거 같은 거 나올 사람들, 국회의원 나올 사람들이 하는 게 많은데 진짜 순수하게 자기가 광고를 모아서 그 신도시 라이프라고 해운대 라이프라는 거를 흑자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재밌는 에피소드는 네. 한여름에는 회의를 로보트라고 그러나 거기 가서 하면 시원하고 뭐라 그래 단시간 이용할 수 있잖아요. 네. 여담이고 하여튼 제 생각에는 더워드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그 광고를 없이 한다.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제 생각에. 네.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발달되길 바랍니다. 네,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파, 네. 우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, 천유 우파가 지속돼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랑 네. 저희 더 얻은 뉴스랑도 똑같은 것 같아요. 네. 기업도 마찬가지고 네. 결국 지속 가능성, 얼마나 계속될 수 있는가가 항상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그게 생명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밥줄 쉽게 말해서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확보하고 설 수 있는지 그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빨리 제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백모 박성현이라는 사람이 그 초등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좀 한번 만나서 네.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한번 얘기도 나눈 적이 있어요. 네. 근데 그분의 여러 가지 뭐 장단점도 있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. 제가 놀란 거는 우선 자기 뭐 앞가림이랄까 네. 재정적으로 안정을 시켜놨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우선 그 TV로 1인 TV로 해서 안정시켜놨고 또 그러면서 한 4명인가 5명의 청년 비슷한 연배인 사람을 한 40좀 돼 30대 정도 됐나 그 사람들을 이제 키 멤버로 해서 좀 여유 있게 돈을 주면서 전국 조직 뭐 하여튼 뭐 중앙 조직을 딱 맡기면서 하여튼 제 얘기는 이 경제가 안정이 돼야지 되는 거 그런 뭐 우리 우파 운동이라든가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네, 뭐 백모 선생님 뭐 워낙 훌륭하셔서 존경하는 친구들 많죠. 그래서 우선 1인 TV를 우리 뭐 1인 TV를 하면서 그 어느 정도 수익이 돼갖고 뭐 최소한 한 달에 500만 원, 600만 원씩 더 온다. 그러면 그게 기본적인 안정이 됐거든요.